날라리님께서 허허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 근데 실은 이거 지금 제가 좋아. 제가 실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6년차 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좋아요가 있어요. 눌러주세요. 한 번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제가 매주 진행되는 수요 라이브에서 사용됐던 어떤 에피소드를 잘라서 클립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9시 그리고 주말 9시에 주말은 토요일이 될지 일요일일지 모르겠어. 중간에 하루 정도 제가 공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질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댄스 학원 자체를 너무 신뢰하지는 마세요. 네, 그러니까 댄스 학원을 믿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댄스 학원을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는 게 댄스 학원은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죠? 뭐 입시반 정도나 돼야 이제 뭔가 이야기가 좀 되는데 그 밑에 단계들은 당연히 학원하고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학원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가 엄청 유명한 어떤 인플루언서라든지 학원에 어떤 그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애가 아닌 이상 학원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학원도 금전적인 수익을 얻어야 되는 사업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냥 흔하디 흔한 내 딸과 인스타 팔로워 10만인 어떤 저 애기가 있어. 그러면 학원에선 누가 더 중요할까? 우리 냉정하게 그걸 말해보자고. 내 새끼니까를 빼고 누가 더 중요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잖아.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내 생각은 스트레칭을 한다. 기본기를 한다. 안무를 배운다. 코어 한다. 마지막 스트레칭 한다. 이거였는데 학부가 예술 관련 쪽이어서 오케이. 일단은 랄라리님 대답에 일단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학원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 입장은요, 스탠다드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나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쟤는 취미로 다녀. 얘는 약간 고민 중이야. 쟤는 돈이 많아서 다니는데 쟤만 입맛에 안 맞으면 그만둘 것 같아. 이런 어떤 4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요런 상황이야. 그러면 학원은 어느 애한테 이거를 맞춰야 되냐는 거야.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애한테 맞춰서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하는 애를 제외한 나머지 3아이는 무조건 떨어져 나갑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떨어져 나갑니다. 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해보고 하고 아리까리 하던 애도 빡세게 기본기랑 막 재미없는 것들 위주로 배우기 시작을 하면 재미없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학원은 이 4명의 종류의 아이들에게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야. 한 명한테만.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맞춘다고. 가운데 지점을. 대충 어느 정도냐. 약간 취미로 다니는 애 플러스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보고 있는 애 중간 정도로 맞추는 거죠. 학원이. 그렇게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해요. 왜냐? 학원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되셨죠? 학원 입장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제가 학원을 운영한 적은 없지만 학원 관련 산업에 굉장히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학원 입장입니다. 학원은 스탠다드를 맞춰야 돼. 가운데 점을, 표준점을 맞춰야 돼요. 루다님 말씀 맞는 게 그 학원 애들 니즈, 쇼츠를 맞춰서 그런지 처음 날 때 애들이 별로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이 가는 방향은 그 방향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지. 잘 생각을 해보자고. 자, 나는 그러니까 일본 전통 라면을 먹고 싶어서 라면집을 갔는데 아니 이 집은 약간 뭐 이렇게 애기들이 좋아하는 맵고 짜고 하는 라면만 팔아. 나는 제대로 된 일본 정통집인 줄 알고 왔는데 안 가야겠다? 그럼 이제 그 집이 나를 맞추기 위해서 일본 정통 라면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맛에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고 끝까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원 입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반대로 이제 가보자고. 그러면 나는 그건 있어요. 학원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점이 아닌 문제점인 게 그런 부분을 엄마가 어필을 하거나 혹은 학원 측에서 그걸 좀 신경 써서 먼저 캐치를 해주면 이야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제 학원 원장인데 날라리님 애기가 이제 배워.
근데 랄라리님 어머님도 막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것도 물어보고 막 약간 스탠스가 그래.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는 있잖아. 어머님, 랄라리 어머님 잠시만요. 혹시 애기 좀 기본기랑 이런 걸 좀 더 가르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신가요? 좀 제대로? 약간 그러니까 먼저 이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할 거면 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학원 입장도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이제 입장이라는 게 날라리님도 있고 뭐 여기 호비님도 있으니까 근데 호비님 어머님이 또 약간 극성이시기도 하시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비님 어머님은 약간 좀 쉽게 가고자 하시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랄라리님 어머님은 바로 이해를 하실걸요? 그지? 그래. 이해를 바로 하실걸요? 그리고 학원에서 그러면은 혹시 제대로 이걸 해보고 싶으시면 지금 저희가 반 운영이 키즈 뭐 예를 들어서 키즈 댄스 팀을 지금 저희가 따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결국 돈을 벌긴 해야. 저도 아니면 쇼츠 배우는 것처럼 안무 배우는 게 설렁설렁한 느낌이 없지 않아서 하셔서 어떤 학원 좋을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원 커리큘럼의 문제도 아니야. 학원 커리큘럼의 해답이 있죠. 일반적으로 학원을 낸다라는 거는 다 나름의 자기만의 셀링 포인트가 있던지 혹은 뭐 자신 있는 게 있으니까 학원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학원 내에서 그런 커리큘럼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가야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를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랄라리님 어머님이 랄라리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혹시 저희 아이는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반은 따로 없나요?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이상한 엄마 되는 거 아니야. 학원에서 존나 좋아합니다. 왜? 옳다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야. 오씨. 왜? 학원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어머님이고 학원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애가 되니까 애 하나가 존나 잘한다고 쳐봐. 그럼 학원 입장에서도 좋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되게 개인 레슨을 권유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학원이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긴 때문이기는 해요. 기본기에 대한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 레슨을 권유하게 되는 거죠. 혹은 뭔가 확실한 그게 있었으면 아버지 뭐 누구누구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라든지 지금 이런 상황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라든지. 근데 그 방향이 없으면 좀 이제 아쉬운 거죠. 저번에 쇼츠 같은 거 한 달에 한번 찍어서 완전 뻗어나게 찍더라고요. 그거 이제 뭐라 하고 학원을 특화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셀링 포인트이긴 한 거야. 애들이 환장하지. 이런 거 하는데 안 환장하겠냐고. 솔직히 그게 셀링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마다 원하는 니즈의 깊이가 달라서 방법이 없어. 여튼 그래서 좋은 학원을 고른다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을 살짝 드려볼게요. 자, 이런 학원을 피하세요라는 거는 너무 부정적인 거고 좀 긍정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전문인 반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문인 학생들이 많은 학원이 좋은 학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학원은 좀 더 탄탄한 학원인 건 맞기는 해요. 전문인 반, 그러니까 고3, 뭐 고2, 입시반 뭐 이런 게 얼마나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연습 시간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야, 학원은. 그럼 그 과정에서 그 언니들하고 같이 부비면서 혹은 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부비면서 연습을 하면서 느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전문인 반이 얼마나 탄탄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둘러보시는 게 되게 좋기는 해요. 두 번째, 이거는 학원 강사의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은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긴 있어요. 강사의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못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릴 때 저도 그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저도 강사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도 돌아보고 나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겨서 이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강사의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춤은 추는 것과 가르치는 건 천지 차이예요. 내가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서빙을 하는 것과 만드는 것 자체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뭐 올바른 예시는 아닙니다만 일단 이렇게 카테고리가 그만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춤을 추는 것과 가르치는 건 정말 달라요. 자, 근데 만약에 강사 나이가 21이야. 근데 이 친구가 춤을 배운 기간이, 그러니까 춤을 춘 기간이 뭐 고1부터 해가지고 고3까지 해서 3년을 배웠다 쳐. 그래서 20살 때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고 쳐. 그래봤자 20살, 21살이에요. 2년 한 거예요. 2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르치는 일을 일주일에 2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에 주 2회 가르치는 거를 2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8번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8시간을 가르친 거죠. 한 달에 8시간. 1년이면은 96시간을 가르친 거예요. 1년 동안 내내 한 번도 빠지는 날 없이 다 가르쳤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 날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96시간을 가르친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것은 좋아. 잘 출 수 있어. 근데 가르치는 건 다른 영역이라고. 그 사람이 2년을 가르쳤어? 2년 내내 가르친 거 아니잖아. 근데 요즘 댄서 친구들은 그냥 내가 춤을 잘 추면 나도 잘 가르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죠. 저는 가르치는 거에 되게 잘 되어 있는 댄서기는 해요. 그래서 강사의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은가를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확실히 강사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기는 해요. 가르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글쎄요. 단언컨대 아닐걸요. 체리케이님. 그래요. 1년 다르다니까요. 애가 좋아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너무 어리지 않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거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대표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애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나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있고 막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데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대표가 막 청소하고 막 고무장갑 끼고 막 하고 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실은 저는 더 좋은 학원이라고 보는 편이기는 해요. 솔직히. 예, 저는 그게 더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은 해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어머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런 학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표가 먼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천장 막 오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앉아 계세요. 이런 학원이 더 좋은 학원이라고 보는 편이기는 해요. 대표분이 학원 전체분이 그것도 맞고 자리에 없을 때도 있고 누가 와도 나와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아이들의 매너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의 매너가 되게 중요해요. 애들이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앉아 있어요. 애들이 지나가다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어른한테 인사하는 애들이 요즘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분위기가 학원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를 가르치는 학원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원 분위기가 먼저 대표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애들끼리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누구 엄마야? 저 날라리 엄마잖아. 날라리 어머님이잖아. 근데 날라리라는 애가 되게 잘해. 학원에서 되게 잘해. 막 언니들 막 이렇게 잘해. 그러면 애들도 먼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게 되는 데가 있고 그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실은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아는 분 들은 이야기거든요. 아는 분이 어머니인데 어디 학원에 갔대요. 근데 갔는데 이제 학원 분위기 자체가 막 애들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학원이더래.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중3 고1, 고2, 고3 뭐 이 중에 하나겠죠. 애들이 엄마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데 오더니 여기 엄마가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오더니 죽겠다. 힘들다. 막 이런 행동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저런 애기 엄마가 있는 게 싫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약간 나가라 이건 아니지만 그 옆에서.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더래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걸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딱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앞에서는 뭐라 못할지언정 따로 데리고 나와 야 너네 어른이 있는데 행동이 그게 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데가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20살 친구들 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그걸 좀 느끼기는 해요. 근데 원장이 20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장이 와서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지 대표가. 너네 지금 뭐하니? 너네 지금 뭐해? 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애들 행동을 동조하는 거고 잘했다. 그래 좀 그렇게 해서 좀 쫓아내자 이런 느낌을 낸다는 거잖아. 안 되지 그러면. 이게 MG?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얘기 듣고 엄청 놀랐어요. 그런 저기가 있어? 라고 내가 되게 놀란 거지. 그러니까 학원 아이들의 매너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권장하는 분위기인가. 얘들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혹은 분위기 자체가 인사를 하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되던지. 그러니까 뭐 친절해라가 아니라 그냥 계시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날라리 님도 가면은 애기들 주려고 뭐 음료수 한두 개라도 사갈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림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담담이님 있으니까 담담이 일로 와봐. 담담이 이거 마셔.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유 마셔 괜찮아. 아니 우리 이제 날라리도 좀 잘 좀 부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씨발 이건 진짜. 그잖아. 근데 그거를 학원 분위기가 이걸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느냐가 차이가 진짜 심하다니까. 근데 애들 보면 버릇없는 행동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원에서 그거 알려줘야 되는데 스킬적인 부분만 잘 가르치면 되지. 그러니까 댄서들 배틀에서 우승만 하면 되지. 애들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전에 누나 동생 하는 친구하고 같이 앉아서 어머니 오셔서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누나 그럴 필요 없어라고.
그래. 이런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하고 수업 내용 내에서 기본기를 어떻게든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도 좀 있어요. 근데 기본기를 안 넣는다라는 거는 실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죠. 못 가르쳐서? 라는 게. 기본기가 생각보다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루한데 그걸 잘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맛은 맛이 없어. 근데 같이 먹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 그러면 그냥 먹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근데 음식 맛이 맛있으면 더 좋겠지.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긴 하니까. 근데 음식은 맛이 없으나 같이 있는 사람이 재미있어. 그럼 그냥 먹고 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사의 그게 자질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재미있게 가르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고. 다음은 질문을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뭔가 질문을 할 타이밍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 제가 그 마음을 되게 잘 알아요. 왜냐면 어릴 때 저도 그랬거든요. 질문이 나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수업이 빨리 진행돼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문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질문이 나오면 내가 대답을 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냥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바로 집중하세요. 바로 다음 이렇게. 왜? 내가 어릴 때 그랬거든. 어릴 때 질문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왜냐? 질문이라는 거는 내가 준비가 안 된 내용입니다. 자, 셰리케이님이 오늘 저한테 오늘 식사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할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하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은 못 해요. 왜냐?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이잖아요, 질문 자체가. 자, 내가 오늘 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안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 이름을 물어봐 버려. 혹은 이걸 하는데 나는 왜 느낌이 안 나느냐. 이런 걸 질문을 할 거라고 일일이 다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해오는 선생님은 없어요. 수업 준비는 요즘 세대들이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안무를 준비하는 게 수업 준비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라든지, 내가 이 안무를 이 구간에서 이걸 왜 짰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무를 알려주는 게 수업이에요, 그냥. 요즘에 질문이 나왔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쪽팔리죠. 맞아요. 예, 모르는 부분. 근데 그거를 내가 감수를 하고 쪽팔려.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 하면 끝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와, 교수님 된 사람이네. 멋있잖아, 솔직히.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멋지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질문, 그러니까 혹은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 혹은 질문할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학원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학원 자체가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지루하잖아.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말은 기본기 하고 싶다고 하는데 며칠 기본기 하면은 재미없어가지고 학원 안 나옵니다. 그럼 학원만 손해예요. 대충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잖아.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오기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이걸 왜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제가 일했던 학원에서는 그 보조 강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들이요. 그 강사들 데리고 예비 수업을 진행하는 거를 뒤에서 참관을 해서 애들을 쪼이는 그런 그 관례가 있었어요. 좋은 관례죠.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하는 걸 뒤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외운 대로 달달달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애들도 가르치는 게 비슷하긴 한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애기 댄서, 지금 랄라님 안 그래도 지금 편집 중에 있거든요. 그때 여쭤보신 거 그거 클립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어요. 댄스학원은 왜? 뭐 때문에? 그 기본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좋게 불만사항 전달 드렸는데 기싸움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혹시 원장님이 댄서 출신이신가요? 혹은 지금 댄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던가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면 이걸 알아야 돼서 다른 데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댄서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내가 댄서야.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밑에 애들이 많이 빨아준단 말이야. 애들이 밑에서 막 선생님 원장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이고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 자존심과 그 이고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그게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학부모와 나는 댄서와 뭐 나를 배우러 온 학생으로 만난 게 아니라 원장 대 그걸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내 포지션을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춤으로 쉬고 이런 게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댄스 학원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댄서들하고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물론 괜찮은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좋은 친구들도 되게 많고 알잖아요, 다 케바케인 거. 근데
아닌 경우가 6대4나 7대3의 경우로 은근히 더 많아요. 댄서들이 이고가 존나 셉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니들이 춤을 출 때나 댄서지 춤 안 추고 걸어다니면 니들은 일반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댄서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반대로도 똑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나 건물주고 내가 어디 가서나 막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뭐 어떤 뭐 교장 선생님이지, 길거리 내려와갖고 걸어가면 그냥 할아버지고 그냥 뭐 아저씨야. 그잖아. 그렇잖아. 내가 편의점에서까지 내가 교장 선생님이 아니잖아. 댄서들도 똑같아요. 내가 이 어머님한테까지도 내가 뭐 대단한 어떤 뭐 그런 댄서가 아니라 나는 원장이란 말이야. 혹은 나는 어떤 학원의 대표라든지.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기의 이고를 끌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으셨던 분들이 진짜 많고, 수업에 대한 내용도 일절 터치 안 했고 영상 찍는 거 이거 셀링 포인트가 너무 좋은데 선생님 수업 늦는 거,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고 외주에 강사가 오면 바람가 안 키고 수업을 애들 10박이 줘. 자, 날라리님께서 이것도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정상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되게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 학원에 강사가 늦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비꼬아서 들으려고 해도 아예 말을 싸가지 없게 하지 않는 이상 비꼬아서 듣고 싶어도 비꼬아서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 그잖아. 선생님이 수업에 늦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고.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외주 강사로 자꾸 대강의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에어컨을 안 트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게 지금 그 지점에서 어떤 그런 기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나 우와 막 뭐 댄서 누구누구 막 이런 거지. 엄마들은 물론 이제 엄마들도 뭐 선생님 뭐 스맨파 수우파에 나왔대 이럴 수 있어. 혹은 와 이 선생님 엄청 유명한 댄서래. 막 수우파 누구랑 뭐 같은 팀이래. 뭐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엄마들은 그게 관심이 없고 애들한테 잘해주면 그만이에요. 애들이 실력이 늘고 애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만인 거고. 근데 왜 거기다가 자기의 커리어나 자기의 이고를 자꾸 갖다 들이미냐고. 댄스 학원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야 이게. 터치 안 하고 기본만 말씀드렸는데 너무 수업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다니까. 학원, 그러니까 이게 랄라리님 같은 경우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이 이야기가 통해야 되거든, 서로 간에. 왜냐면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면 기분 나쁘지 않게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 버렸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이걸 뭐 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마지막에 내려가서 여러분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